안녕하세요. 열정이 넘쳐입니다. 오늘 설명할 내용은 기사 검색으로 찾을 수 있는 어, 재개발 투자 물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제가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 정비 계획이 고시되는 것들을 다 정리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지겨워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된 정비 계획을 어떻게 투자에 활용을 하는지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비 계획, 정비 계획을 듣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재밌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하우징 헤럴드라는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사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재개발 재건축 시공자 선정 11월 동향이라는 기사가 올라왔더라고요. 기간은 이제 10월 28일부터 이제 11월 24일까지 이제 한 달간의 그 시공사 선정 동향인데 그 입찰 진행 현황 여기 기사를 클릭을 해 보시면은 이제 현장 설명회 하는 데와 입찰하는 데와 이제 총회 시공자 선정 총회 요렇게 이제 하는 데들이 표시가 돼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띄었던 게 어디냐면 여기 11월 5일 날 서울에서 이제 자양동 하면 이제 집값이 비싸잖아요. 이제 그 성수 전략 정비구역 이게 우측편에 있고 그래서 자양 1의 4구역에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구역에서 현장 설명을 하는데 다섯 곳이나 들어왔다. 그러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제가 모르던 내용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디냐면 이 구역이 이제 건대 입구 2호선하고 7호선 입구역의 이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양사동 여기 신통 구역 바로 위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 3차 자양사동 12-10번지 일원 요렇게 이제 후보지로 선정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가 이제 사업이 어떻게 이제 되고 있었냐면 지금 작년 8월 기사를 보게 되면 집단 시위 나선 자양사동 모아타운 주민들 광진구 설문조사를 엉터리다.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면 광진구청이 모아타운 철회 계획을 철회 계획을 즉시 이제 취소하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광진구는 지난 5월 대상진의 토지 등 소유자 759명을 상대로 주민 설문조사를 이제 벌여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응답자 502명 중에 251명이 찬성, 250명이 이제 반대, 한 명 뭐 찬반 상존 이렇게 했나 봐요. 전체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이제 15%가 찬성하고 48%가 반대한다. 그래서 광진구 입장에서는 이 관리 계획 수립을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정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에잉? 아까 시공사 현장 설명회를 한다는 고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광진구청에 가서 고시문을 찾아보니까 자양 1회 사구역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를 어, 올해 5월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조합이 이제 설립됐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시공자를 선정한다라는 건 이제 조합이 설립됐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토지 등 소유자의 80%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하고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이 이제 동의를 해야 조합 설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이 설립됐으니까 이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이제 현장 설명회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람 공고문에 보니까 이제 구역 면적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84,773제곱미터니까 2,563평 정도 되고 토지 등 소유자는 한 1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면적이 한 2,500평 되면 보통 이제 한 200세대 전후 이제 평형 구성을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른데 보통 이제 5구, 74, 84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84 비중이 극히 적고 5구랑 이제 74 비중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2,500평 정도 되면 한 200세대 이게 그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 면적이 이제 만 제곱미터 이하니까 이제 3,000평 정도 되면은 아, 소형을 좀 많이 지으면 한 250세대 정도 신축 세대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한 2,500평 되면 한 200세대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토지 등 소유자가 이제 120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임대가 대략 한 20% 정도 될 거거든요. 그러면 한 24세대. 그럼 요거 빼면은 한 170, 한 6세대 정도가 이제 일반 분양이 될 거고 120명한테 가면 한 56세대 정도.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의 대충 한 40% 정도는 어, 일반 분양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이제 특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절차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받는데 이 사업 시행 인가 내용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이제 포함돼요. 그래서 요번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인가를 이제 준비를 하겠죠. 그래서 사업 진행이 일반적인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이제 빠른 게 특징이다.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재개발이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 부담금에 대한 부담도 이제 없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요번에 시공자가 선정이 되면 사업 시행 인가까지는 빠르게 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토지등 소유자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뭐 이주 철거, 뭐 공사하는 그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이제 빠른 입주가 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역 위치를 보면 자양 1의 4구역 위치는 여기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위쪽에. 근데 요 전체가 이제 모아타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 이제 살린 거예요. 자양 1의 4구역. 나머지는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땅값이 이제 얼마 정도 하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구역 내 22년 5월에 거래된 물건이 있더라. 그래서 얘의 공시지가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평당 1,864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24년도 공시지가 요거 이제 3.3 곱해서 하니까 요거 같더라. 그러니까 여기 밸류맵에서 표시된 공시지가가 24년도 공시지가더라. 이렇게 맞다라는 거 이제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맨 끝에 보면 이제 지목이 도로인 경우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고 뭐 주거용이나 기타 다른 물건들은 토지거래 허가가 없다. 그냥 이게 도로만 하는 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모아타운 구역 내 도로 지분 쪼개기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도로만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한 거고. 그리고 구역 내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빌라가 이제 5억 5천짜리가 이제 하나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전용 면적이 보니까 28 정도 되니까 한 9평 정도 되고 이제 방 2개, 화장실 하나. 세입자 만기가 10월 15일이니까 만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계속 세입자가 사는지 혹은 이사를 나갔는지는 모르겠고 보증금이 1억 2천에 월세가 30이다. 사용 승인은 2007년에 났다. 이런 물건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재개발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최근에 뭐 이제 뭐야 그 신통기획 후보지만 선정이 돼도 요 정도 스펙의 물건들이 보통 5억 5천 막 6억 7억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딱 봐도 그렇게 비싸 보이지는 않는다. 사업 진행 단계에 비해서. 근데 상대적으로 좀 저렴해 보이는 이유는 일반 재개발이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세대수가 신축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이 싸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공시가격은 1억 6,100입니다. 2024년 1월 기준으로. 그러면 얘가 이제 어느 정도의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물건에 저랑 이해관계는 1도 없고 그냥 재미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 시세를 이제 볼 수 있는 게 지금 구역이 여기고 요 바로 밑에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878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3년 7월 작년에 입주를 했고 지금 5구 이제 왜 5구랑 비교를 하냐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전용 5구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5구가 17억 5천이다. 그러니까 여기가 17억대, 전용 5구가 17억대다. 그럼 84는 최소 20억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주변 시세가 비싸니까 여기가 이제 사업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200세대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 아니다. 잠깐만 다시 돌아가서 어, 아까 200세대 말씀드릴 때 자, 요 아파트가 요렇게 세 동의 면적을 요렇게 합치면 왠지 요 자양 1의 4구역 내 이렇게 한 동, 두 동, 세 동 요렇게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도 되고 아니면 뭐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것까지 얘기하면 재미없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조합원 이제 간평가랑 이제 조합원 분양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정을 해봐야 되는데 최근에 청파 2구역이 이제 간평가랑 이제 조합원 분양가 이제 정비 계획이 제공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참조해가지고 이제 간평가랑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한번 추정을 해볼게요.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와 있는 그 물건의 간평가랑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자, 청파 2구역은 이제 서울역 우측편에 여기 있고요. 뭐 그냥 뭐 진행 단계는 상관없고. 그리고 구역 내에 이제 거래되는 게 하나가 있어서 땅값을 보니까 공시지가가 비슷하죠. 1821만 원, 아까 1846만 원 뭐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냥 비교 대상으로 삼을 만하죠. 자, 그래서 보니까 신축 세대수가 1905세대고 임대가 407, 21.35%. 토지 등 소유자가 1366명, 일반 분양이 132세대, 일반 분양 비율은 9.66%다. 평형 구성을 보면 여기 39, 49, 59, 74, 84, 124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59 이하가 72.8%예요. 그러면 일반 분양이 이제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내 돈 내고 재개발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분담금 추산액도 보면 이제 조합원 분양 수입이 엄청 많고 일반 분양 수입은 극히 적죠. 그리고 추정 비례율은 이제 101.17%로 추정을 했는데 여기가 이제 공사비를 평당 737만 원, 분양가는 평당 4,300만 원 해서 34평 기준으로 하면 이제 14억 6,200 이렇게 책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자양일의 사구역과 비교를 하면 그러면 여기 이제 공사비는 이제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한 800대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될 게고 그리고 34평 기준으로 보면 아까 롯데캐슬 아파트 같은 경우 20억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분양가는 이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저 분양가를 5% 올리고 공사비가 10% 늘어나도 비례율은 그렇게 어 기존 101.17에서 오히려 좀 더 올라간다. 그럼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는 뭐냐? 그러면 청파 2구역의 조합원 분양가랑 감정평가한 내용들을 아까 자양일의 4구역하고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오히려 그 자양일의 4구역 같은 경우는 청파 2구역보다 일반 분양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거 23년 10월 20일 날 정비계획 안에 이제 종전자산 추정액 자료를 보니까 여기 공동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빌라 이런 것들은 이제 보정률이 얼마였냐? 2.15에서 2.3배 정도 해줬어요. 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보정률을 한 2배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1,800 정도 했으니까 이제 3,600 정도 한 거고 뭐 그 자연일의 사고역 같은 경우도 이제 똑같은 경우 그럼 빌라는 최소 2배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연일의 사가. 자, 그래서 이제 조합원 분양가를 보게 되면 3구가 이제 7억 1,500, 4구가 8억 6,100, 5구가 10억 2,400, 84가 13억 8천 정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 간평은 한 2배 정도가 되고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 5구의 조합원 분양가는 10억 10억 혹은 일반 분양이 좀 더 많으니까 9억대에도 책정이 될 수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예상을 좀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요약을 좀 해보면 자, 조합원 분양가 자양 자양이에요. 자양
아까 네이버 부동산에 올라온 거 1에 4 그러면 존형 5구 기준으로 보면 조합원 분양가는 10억 혹은 이것보다 조금 낮을 가능성도 있고 그럼 감정평가액은 공시가격의 한 2배 정도 미니멈 2배 정도 가능하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아까 공시가격이 1억 6천 정도니까 2배면 얼마요? 3억 2천 혹은 좀 더 잘 나오면 한 3억 5천까지도 나올 수가 있다. 근데 매매가가 얼마였냐면 5억 5천이다. 그러면 프리미엄이 근데 결국 간평 매매가에서 간평 요거 뺀 게 프리미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한 2억에서 한 2억 3천 정도가 프리미엄이 된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주변의 5구의 시세가 아까 17억대인데 얘는 세대수가 800여 세대로 많단 말이에요. 한 200세대 밖에 안 되는 아파트는 최소한 뭐 한 10% 이상은 이제 쌀 거니까 그러면 한 15억 정도가 이제 주변 시세라고 이제 본다면 결국엔 내가 아까 5억 5천짜리 매물을 사게 되면 조합원 분양가 10억에 플러스 프리미엄 한 개 결국 12억에서 12억 3천이 결국 나의 실매입가가 되는 거고 주변 시세랑 비교해 보니까 한 15억 정도가 시세로 이제 판단이 된다. 그러면 안전마진은 한 3억 정도 있는 거다. 예,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약간 뭐 지금 반전세가 들어가 있었는데 전세 간평가 저기 공시가격이 1억 6천이니까 대략 한 2억까지 전세가 가능하고 실투자금으로 한 3억 5천 이 정도를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본인이 들어가서 살아도 되고 하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자양 1의 4 구역은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5구, 7사, 8사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편형이 구성이 되면 미니멈 최소 5구는 이제 분양을 받을 거고 조합원 분양가는 한 10억 정도 선에 책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세대수가 적은 게 단점이긴 하지만 주변 시세랑 비교했을 때 안전마진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